Talked about this before. All of the stars. Messi from distance, and there's the brightest. Here comes Messi. It's Lionel Messi. 23 Ballon d'Or France footballer is Lionel Messi. 2023년 10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엘링 홀란을 따돌리고 통산 8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많은 억측과 논란이 있었으나 커리어에 있어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월드컵에서마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메시의 임팩트는 발롱도르를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 소속팀인 미국 MLS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으로부터 발롱도르 트로피를 수여받은 메시는 월드컵 우승에 기여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발롱도르 2위와 3위를 차지한 홀란과 음바페에게도 위로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수상 소감이라기보다는 마치 자신의 축구 인생을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이번 발롱도르가 자신의 마지막 발롱도르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이번 발롱도르 수상에 대한 축하와 함께 지난 15년간 이룩한 메시의 위대한 업적과 경이로운 행적을 함께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지난 15년간 축구계를 호령했던 메날두의 시대는 마무리된 듯합니다. 아직까지 두 선수들의 영향력이나 화려한 기술과 골 결정력은 여전한 듯 보이지만 메시와 호날두가 미국 MLS와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한 더 이상의 발롱도르 수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시선은 누가 메시의 뒤를 이어 발롱도르를 수상하고 최고 선수의 자리에 오르는가에 향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롱도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엘링 홀란과 킬리안 음바페의 등장은 호날두와 메시가 2위와 3위를 차지한 2007년 발롱도르 무대를 연상시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07년 발롱도르 수상자는 AC 밀란의 히카르도 카카로 챔스 우승과 챔스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는 카카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카카에게 쏟아진 무대였으나 향후 15년간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될 메시와 호날두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한 무대였습니다. 당시는 호날두는 22세, 메시는 20세로 현재 25세인 음바페와 23세인 홀란보다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2007년 등장 이후 2008년 맨유의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더불어 챔스 득점왕까지 차지한 호날두가 생애 첫 발롱도르를 수상하였습니다. 2009년은 메시의 첫 발롱도르 수상이 이뤄진 해로 소속팀인 FC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메시 역시 챔스 득점왕에 올랐고 2007년 카카로부터 시작된 챔스 득점왕이 곧 발롱도르 수상자라는 공식은 2017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자국 리그보다 리그 간의 경기인 챔스에서의 성적과 활약이 중요시되었고 지금도 발롱도르 수상에 있어 챔스에서의 성적은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15번의 발롱도르 중 메시의 4년 연속 수상을 비롯해 무려 13번의 발롱도르를 두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두 선수의 시대가 2022년 메시의 월드컵 우승이라는 커다란 이정표와 함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메날두 시대의 종료는 2022년 발롱도르 투표에서 메시와 호날두 모두 3위권 밖으로 밀리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 이때부터 메시와 호날두의 뒤를 이을 선수가 누구일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홀란과 음바페였고 기대대로 리그와 월드컵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메시에 이어 2023년 발롱도르 2위와 3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22년 EPL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한 홀란은 첫 시즌부터 역대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FA컵 우승과 더불어 맨시티에게 클럽 최초의 챔스 우승 트로피를 안겼고 이적 첫 시즌부터 트래블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리그 35경기 36골로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우며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챔스에서도 11경기 12골의 기록으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우에파 올해의 선수상과 유러피언 골든슈를 비롯해 축구 선수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드 스포츠 스타상까지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쓴 홀란이었지만 발롱도르만은 메시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2022-23 시즌 퍼포먼스만 본다면 메시보다 훨씬 뛰어난 시즌을 보낸 홀란이었지만 월드컵 우승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극적으로 채운 메시의 상징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음바페 역시 2022년 월드컵에서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였고 특히 56년 만에 결승전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골든 부츠까지 수상했습니다. 리그에서도 32경기 29득점의 기록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리그 득점왕과 MVP까지 수상하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195cm의 거구임에도 놀라운 민첩성과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홀란은 상대 골대 근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일 정도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홀란의 존재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음바페는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시원시원하게 치고 달리는 야생마 같은 플레이는 마치 전성기의 호날두를 떠올릴 정도이며 현란한 발기술과 다양한 테크닉까지 겸비한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돌파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메시 뒤를 잇는 차기 축구 황제 자리에 오르기는 아쉬운 점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메시뿐 아니라 펠레나 마라도나 같이 축구 황제로 거론되는 선수들은 혼자서도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키며 골을 넣을 수 있는 탁월한 개인 기량을 겸비한 선수들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상 드리블에 의한 득점보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이 많은 홀란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시와 홀란을 모두 지도해 본 과르디올라는 두 선수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메시는 동료가 없어도 혼자 골을 얻을 수 있으나 홀란은 득점을 하기 위해 동료의 도움이 필요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메시와 비교되기엔 직접 골 찬스까지 만드는 개인 기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상이 많은 유리몸이라는 점도 홀란의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실제로 2023-24 리그 초반 폭발적인 득점을 이어갔으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며 유리몸에 대한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을 지닌 음바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 홀란보다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너무 적어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이 필요한 현대 축구에 있어 팀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0년경 PSG 경기 후 선수들의 활동량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윙포워드임에도 수비는 거의 하지 않았고 활동량 역시 네이마르와는 비교가 안 되었고 30대 중반의 메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물론 스프린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팀 전체에 부담이 될 정도면 플레이 스타일을 개선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활동량을 커버해줄 선수가 꼭 필요할 듯 보입니다. 챔스 성적도 발롱도르를 비롯해 축구 황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이며 챔스에서의 개인 성적은 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홀란의 맨시티는 챔스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음바페의 PSG는 챔스 트로피에 도전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죽음의 조이긴 했으나 2023-24 챔스 예선에서 AC 밀란의 골 득실에 앞서 도르트문트에 이어 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SG의 엄청난 애정 공세에도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가려는 음바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홀란과 음바페는 메날두 시대가 끝나감을 직감할 때부터 주목받은 선수들이었고 리그와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2023년 발롱도르에서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이외에 꼭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습니다. 21세 이하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코파 트로피를 받은 잉글랜드의 초신성 주드 벨링엄입니다. 2023년 6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스페인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벨링엄은 리그 16경기 13득점으로 리그 득점왕에 올라있고 MOM도 8번이나 선정되는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날두 이후 처음으로 프리메라리가 데뷔 후 첫 4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이적 첫 15경기에서 14득점을 기록해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레전드인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와 호날두의 13골의 기록을 넘어 이적 첫 15경기 최다골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바르셀로나와의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끈과 동시에 1947년 페드로 아르수아가 이후 76년 만에 엘 클라시코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작성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챔스에서도 4경기 연속골이라는 구단 신기록을 세우는 등 5경기 4득점 3도움의 놀라운 활약으로 챔스의 MOM인 POTM에 3번씩이나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벨링엄은 2003년생으로 불과 만 20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가능하며 축구의 3박자인 드리블, 패스, 슈팅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그라운드 전역을 누비는 왕성한 활동량과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기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이적 6개월 만에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주로 수행했던 관계로 득점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으나 마땅한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의 사정상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자 완전한 공격 포지션이 아님에도 리그 득점 1위에 오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경기를 정확히 읽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팀을 리더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선수가 정말 20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완성형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의 커리어는 트래블이나 월드컵 우승을 달성한 홀란과 음바페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소속팀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과 국적이 잉글랜드라는 점은 앞으로 벨링엄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많은 선수이며 그 끝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세 선수 이외에도 메시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선수가 몇몇 있으나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홀란, 음바페 그리고 벨링엄인 듯합니다. 엘링 홀란,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 누가 왕이 될 상인가요? 2024년 발롱도르만 생각한다면 해리 케인이나 모하메드 살라 같은 선수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한 것은 메시가 물러난 축구계를 앞으로 10년 이상 이끌 선수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15년간 축구계에 군림하며 수많은 희로애락을 느끼게 해준 메시와 호날두라는 두 명의 축구 지존을 떠난 축구 팬들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강자 없이 많은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축구계의 모습도 나름 재미있겠지만 공허한 축구 팬들의 마음을 채워줄 제대로 된 축구 황제가 빨리 나타나길 바랍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량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축구 팬들의 가슴에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가져다줄 선수. 그 선수가 축구 황제입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요?